안녕하세요, 여러분. 튜나 편입학원에서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을 가리키는 라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약대 편입에서 중요한 전형 요소들과 각 학교의 특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학교를 어떻게 분류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어떤 지원 전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약대 편입을 준비할 때 학교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전에 그 골목 편입 시리즈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들을 정성대와 정량대, 직어구, 지사립, 그리고 원광대 이렇게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분류가 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육대나 동덕여대의 경우 서울권 약대이지만 필기고사가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전형 요소를 참고해서 어떤 분류에 가까운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대를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성대는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부산대 등이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주로 서류평가와 같은 정성적 요소에 큰 비중을 둡니다. 이 학교들은 스펙이 높은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학교이고 나이가 23살 이하이고 그리고 스카이 출신의 전공자 그리고 GPA도 97 이상으로 매우 높은 이런 경우를 타겟으로 합니다. 이 학교들에 지원할 때는 연구 실적이나 논문 등 서류 스펙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정성과 정량을 모두 본다고 생각하는 학교인데요. 경희대, 중앙대, 단국대, 동국대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서류평가와 함께 공인영어 GPA 등의 정량적 요소도 균형 있게 평가합니다. 서류와 정량적인 요소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GPA와 공인영어 점수도 괜찮고 서류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지필고사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국입니다. 직업국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제주대, 혹은 목포대 이런 학교들이고 이 학교들은 주로 공인영어와 GPA 같은 정량적 요소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공자나 전적대학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학생들도 도전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토익 점수와 GPA를 가진 학생에게 유리하고 그 이유가 1차에서 공인영어와 GPA만을 보고 2차 이후에는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지사립 학교입니다. 지사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명대, 경성대, 삼육대, 우석대 등이 해당하며 이 학교들은 필기와 공인영어, GPA 등의 정량적 요소를 주로 평가합니다. 과거의 스펙보다는 현재 지필고사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비전공자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학교들입니다. 필기고사가 주로 생물과 화학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광대입니다. 원광대는 제 생각에는 독립적으로 분류할 만한 학교인데요. 공인영어 성적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광대는 A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공통적으로 생물화학 시험지를 2차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필기고사에서는 양리학, 생약학, 약물 분석학, 유기화학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출제가 됩니다. 공인영어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지필고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 도전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대 편입 지원 가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각 학생의 성적과 배경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추천 대학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학생인데요. A 학생은 고학점, 고토익, 스카이 출신이라는 매우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성적인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다면 서울대 성균관대와 같은 정성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성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성과 정량을 동시에 평가하는 학교나 직업국 학교도 동시에 지원하면 좋습니다. B 학생은 고학점과 고토익을 가지고 있지만 본과 출신이고 지방대 출신입니다. 따라서 정성대 같은 학교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량적 요소에 강점을 둔 직업국과 지사립 학교를 1순위와 2순위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직업국 학교들은 공인영어 GPA를 1차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비학생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인 요소를 조금 갖추고 있다면 정성 플러스 정량대를 함께 고려해 온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학생은 토익 점수가 높고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좋고 나이도 어린 편인데요. 학점이 낮다는 문제 때문에 정성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고 학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성 플러스 정량대 지원을 고려해보고 지필고사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사립 학교나 원광대도 도전해볼 만합니다. 이게 직업고하고 지사립을 제가 반대로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D학생입니다. D학생은 문과 비전공자이고 학점이 낮지만 토익 점수와 지필고사 실력이 우수합니다. 이런 경우 정량적인 요소가 중요한 지사립 학교 중에 학점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와 그리고 원광대를 우선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런 데서 필기고사 시험만 잘 보면 합격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조금 덜 중요한 직업고시 약대와 정성 플러스 정량대도 지원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의 경우는 학점과 토익 점수가 모두 낮지만 지필고사 실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경우는 학점과 토익을 반영하지 않는 지사립 학교를 최우선으로 추천드리고 필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학교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이드를 참고해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유리한 약대는 어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각 학교를 분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약대 편입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